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나를 내려놓는다 라는 것의 의미와 내려놓아야 될 대상을 정확히 아는 단계, 내려놓기의 1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내가 내려놓아야 될 대상을 알았다면 이제 결별하는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따로 영상을 만든 이유가 습관이 되어지도록 반복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엔 또 나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나에 대한 치유까지 포함되어 있는 깊은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 번 삶 속에서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한 1단계, 내가 이제 내려놓아야 될 대상을 알았어요. 지난 영상에서 예를 든 사례로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되어져야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지배하려는 성향이 강한데, 이걸 이제 내려놓아야겠구나 라는 것까지 깨달았다고 해볼게요. 이것을 좀 더 통찰의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욕구, 집착을 깊이 탐구하다 보면 세 가지의 욕구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인정에 대한 욕구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사회적인 지위 또는 명예, 평판,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이 있죠. 또 하나는 안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안정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안정이 위협당하면 불안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는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내 것을 계속 주장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 내 것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게 소유욕이죠. 이 세 가지 욕구는 또 가장 원초적으로는 생존에 대한 의지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특정 욕구에 집착한다는 것은 반대로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소유와 지배에 대한 결핍, 빼앗겼다든지 가져본 적이 없다든지 상실감을 많이 느껴봤다든지 이러한 결핍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예로 든 내 방식대로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하고, 이 경우에는 어떤 소유에 대한 결핍을 많이 경험했을 수 있어요. 많이 뺏겨봤다든지 너무 많이 양보를 했다든지 그런 상황에 자주 놓여 있었던 기억, 그러한 욕구 결핍이 생긴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는 프로이드나 융의 방식으로 무의식에 접근을 해보는 거죠. 나의 이 소유, 지배하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가 모든 욕구를 강하게 잡게 되는 근본 원인에는 생존에 대한, 살아남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요. 생존에 대한 불안함이죠. 생존에 대한 본능,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방어기제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강하게 나의 소유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내가 나에 대해서 더 깊게 파고들어 가보는 겁니다. 이 과정이 혼자서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코칭도 받고 상담도 받고 명상을 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와칭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지하게 그 원인을 계속 고민하시다 보면 나의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안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원인을 알아도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원인을 계속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원인을 더 이상 보는 게 싫다. 나도 이제는 그 원인은 알아. 근데 그 원인만 계속 보는 게 싫어. 너무 힘들고 슬퍼. 이걸 계속 봐도 안 바뀌는데 뭐하러 계속 보라고 하는 거야.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만으로는 결별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아들러식의 접근 방식입니다. 아들러 역시 프로이드와 융만큼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인데요. 해결하는 관점이 프로이드나 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러는 사람의 목표와 의지를 중요시 여겼어요. 결국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내가 뭘 원하냐? 내가 버려야 될 습관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냐? 아니면 변화하기를 원하냐? 계속 무의식을 바라보기만 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집착이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그 안에 결핍이라는 게 내포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결핍이 없다면 우리는 집착하지 않게 돼요. 집착을 하지 않다 보니까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억울하지 않을 만큼, 상대방도 억울하지 않을 만큼의 공정한 결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 부분만큼은 나의 소유를 주장하지만 이 이상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의 몫에 대해서도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용어로 얘기하면 양심이 있어졌다, 염치가 있어졌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내가 내 것을 주장하는 만큼 상대방도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양심의 감각이 깨어나기 때문에 나도 좋고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좋을 수 있는 선택하는 감각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결핍이 사라진다면 이러한 양심을 따르는 공정한 선택을 하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겠죠. 공정한 배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도까지 온다면 상당히 나의 결핍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을 많이 놓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 결별하는 과정에서 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욕심이 많아서 이기적이어서 그런 습관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과 관련이 있는 거죠. 나도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이었다. 우리가 정말 생존에 걸려 있었다 라고 하면 웬만한 잘못들은 이해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의 습관도 그런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 생존을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에 대한 충분한 공감. 정말 네가 힘들었고 아팠겠구나. 이러한 충분한 힐링과 공감. 이걸 알아주는 과정이 바로 힐링이고 셀프 러브고 나를 사랑하는 과정인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내가 느꼈을 그 결핍에 대한 아픔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 결핍 너머에 있는 참 나를 충분하게 내가 알아주고 사랑해주는 그 과정.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받아준다. 내가 나를 안아준다. 너무나 애썼고 수고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내가 인정해준다. 이 과정을 충분히 겪다 보면 나에게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학자 아들러의 방식. 그럼 나는 정말 어떻게 하길 원하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아들러가 말한 생의 의지, 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의지에서부터 내가 이제 결정하기 시작하고 나의 과거와 결별하고 멀어지는 그런 결정을 내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의지로 나의 원함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때요?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나의 과거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기 자신에 대한 힐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한 번에 딱 되어지진 않아요.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습관적으로 내가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아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잊어버리더라도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나 자신을 힐링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습 속에서 나를 내려놓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나의 성향, 성격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참 좋겠죠. 네, 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 연습을 통해서 나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힐링을 하시면서 새로운 나 그리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